예, 오늘 정부가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과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습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 종부세와 같은 세금 납부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인데요. 하지만 이런 용어가 아직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부터 부동산 공시지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를 직접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김현미 장관이 이 공시 가격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일단은 용어에 대한 정의가 뭐 흔히들 얘기하는 뭐 실거래가나 이런 부분들이랑 시청자분들께서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먼저 공시 가격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동산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정부가 매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단독주택, 아파트, 토지에 대해서 예. 가격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가격이 매겨지면 한 60가지 이상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이제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예.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과 같은 각종 개발 부담금에 또 부과 기준도 됩니다. 예. 또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땅을 수용할 때 보상금 책정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예. 은행에서 담보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네. 또 하나는 그 사회복지제도와 관련해서 건강보험료라든가 기초연금 지급 기준 또 사회보험료의 산정 기준 이런 네. 것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은 비싼 부동산의 경우에는 높게 가격을 제대로 매기고 예. 싼 부동산의 경우에는 낮게 예. 그러니까 공정하고도 정확하게 가격을 매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저희가 개념을 짚어봤으니까요. 그럼 오늘 발표된 주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전국 22만 채에 달하는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입니다. 예. 오늘 발표한 것 이외에 나머지 단독주택의 가격, 또 우리 국민들 70%가량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가격은 예. 4월 말에 확정해서 공시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예. 오늘 발표된 내용은 뭐 지금 리포트에 많이 나왔지만은 전국 평균으로는 작년 대비해서 9.1% 예. 상승을 했습니다. 인상폭이 좀 예년보다 크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사실은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 시세로는 15억 원 미만인 주택의 경우에는 실제 인상률이 5.8% 정도 수준입니다. 예. 이 정도에 해당하는 주택이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 중에서 약 98%에 달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체감하는 인상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물론 이제 그 조세 형평이라는 어떤 대원칙이 있겠습니다만 뭐 이전에 이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라는 보도가 있었을 때 첫 보도가 있었을 때 세금 폭탄이다 막 이런 보도도 있어가지고요. 아무래도 공시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기존에 내던 세금보다 물론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대로 그 증가폭이 좀 미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로 이런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께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 주택 공시가격 제도는 2005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로 14년째가 되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제도가 도입됐을 때부터 시세에 비해 공시가격의 수준이 좀 낮았습니다. 격차가 예. 있었습니다. 또 매년 집값이 오르면은 그것을 제때제때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따라잡지 못해서 세월이 흐르면서 시세하고 공시가격의 격차는 좀 더 커졌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균형적이지 못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부동산 유형별로 단독주택에 비해서 아파트의 공시가 현실화율이 훨씬 높습니다. 예.
또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택이나 저가 주택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훨씬 낮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균형, 불형평성의 문제가 계속 쌓여왔던 건데요. 예. 이것을 세금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로는 훨씬 비싼 부동산이지만 내는 세금은 실효세율이라고 우리가 예. 표현을 하는데 실효세율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낮았던 그런 조세의 역진성의 문제 같은 것들도 예. 심화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에 바로잡기 위해서 고가 단독주택을 위주로 해서 예.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반영 수준을 예. 높였고요. 또 지난 1년 동안에 실제로 오른 가격 상승 부분까지 더해지면서 예. 그런 주택들의 경우에는 가격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다수 단독주택의 경우에 가격 상승폭은 크지가 않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말에는 제가 동의하기는 어려운데요. 일반적으로 공시가 약 3억 정도의 집을 갖고 있는 보유자라고 한다면 예. 보유세 부담이 작년의 경우에 한 58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 그 가격대의 공시가 인상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약 4만 원 정도입니다. 예. 또 고가 부동산 소유자의 경우에도 이번에 공시가가 많이 오르더라도 당장의 세 부담 급격한 상승 부담을 좀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산세의 경우에는 최대 전년에 부담했던 재산세에 비해서 3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고요. 예.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70세 이상의 고령자라든가 10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같은 지역 안에서 공시가격이 들쭉날쭉하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부동산의 개별성이라는 특수한 성격에서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네.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도로에 접해 있는 부동산하고 그렇지 않은 부동산, 뭐 남향이냐 북향이냐에 따라 갖고 예. 같은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또 각종 그 개발 사업의 영향권에 들어간 부동산의 경우에는 또 가격이 많이 올라 있고 그렇지 않은 부동산에 비해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점들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 부동산 공시가격의 조사는 세밀하고도 엄정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 공시가격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과학적인 조사와 분석 작업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존에 어긋나 있었던 이제 조세의 형평성을 좀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결론적으로 이번 현실화를 통해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조세 형평성이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완전 해소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안타깝지만 아직도 부동산의 유형별로 가격대별로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오늘 표준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를 통해서 현실화율을 종전 51.8%에서 53% 수준으로 즉 1.2%포인트 정도 상향한 정도 수준입니다. 예. 물론 고가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세 반영 수준을 높였지만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내년 이후에도 그 공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저희는 형평성이라든가 균형성을 높이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을 겁니다. 다만 일반적인 부동산이라든가 예. 저가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실화 속도를 점진적으로 가져가는 것을 통해서 예. 급격한 부담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점도 예. 계속 유의를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세금 이야기를 언급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사실은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이번 인상을 두고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네. 여전히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이 부분 괜찮을까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인데요. 세금 폭탄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절대 다수 국민들의 세부담이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을 때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시세 기준 15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의 현실화 또 시세 반영 같은 것들을 주안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시가 인상 그에 따른 세부담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전체 주택의 약 1, 2%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그동안 실제 부동산의 가치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수준의 세금을 부담해왔던 어떤 불공정한 부분을 바로잡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드려야 되는 질문이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 그 아까 공시가격 자체가 그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그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이나 이런 부분에 혹시 더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서민들이나 중산층에 대한 뭐 어떤 고민이랄까 이걸 여쭤본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예, 일단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적인 가격대, 저가 가격대의 공시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건보료의 상승 부담 또한 크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건강보험제도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재산보험료보다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시가 인상에 따른 부담 같은 것들은 뭐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복지제도가 있는데요. 기초연금제도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한테 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수혜 혜택을 받는 분들의 숫자는 변동이 없게 됩니다. 다만 공시가 인상에 따라 갖고 그동안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분들은 일부 탈락을 하고 그렇지 않았던 분들이 대신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을 받는 그런 문제들은 그런 결과는 생겨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는 하여튼 이번 공시가 인상에 따라 갖고 사회보험료의 급격한 뭐 부담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은 복지 수급 혜택에 큰 지장이 생긴다든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갖고 관계부처가 팀을 만들어 갖고 11월 달까지 구체적인 보완 장치들을 강구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에 대한 개념 저희가 짚어봤고요. 이번 정책에 대한 소개 또 이 정책에 대한 우려까지 저희가 좀 해소해드리는 시간 오늘 국토교통부 박선호 1차관 모시고 들어봤습니다. 차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